반갑습니다. 송규준입니다. 요즘 정말 이재명이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한마디로 그냥 미쳤구나 이런 말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사실상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뭐 이재명 같은 경우는 내란 수계가 윤석열이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여기저기서 그냥 뭐 떠들고 댕깁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내란을 일으켰고 내란 그리고 또 국헌문란이라고 했었을 때 그 주범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재명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뭐 정적인 수사 이런 게 아니에요. 민주당 애들이 얘기하는 내란 수계 이거는 그냥 뭐 정적인 수사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헌문란이라고 했었을 때 내란죄의 주범은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재명과 찌재명 패거리들이 도대체가 행정부에 대해 가지고 탄핵안을 소추시켰던 경우가 몇 케이스나 됩니까? 수십 건이 됩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탄핵 자체를 갖다가 시켜가지고 저는 나중에 이것도 개헌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국회에서 탄핵안을 갖다 통과시켰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직무가 정지가 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이번에 찌찌면 패거리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됐죠. 반드시 개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감사원도 마비가 됐죠. 서울중앙지검도 마비가 되는 것이지 행정부도 마비가 되는 것이고 온갖 곳들의 장관들에 대해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됐거나 행안부 장관이 됐거나 대통령이 됐거나 마구잡이로 탄핵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있던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만행이 뭐예요? 예산안을 삭감시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검찰에 대해 가지고 특활비 다 깎아버립니다. 국정원 같은 거 특활비 다 깎아버립니다. 도대체가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맨날 뭐 서민 뭐 이딴 소리라고 앉아있는데 이게 도대체 서민을 위한 것인가요? 그리고 국정원의 그런 특활비를 깎는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뭐 대북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뺏어버린다라는 거 이게 도대체 누구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북한을 이렇게 만드는 거 말고 누구를 이렇게 만들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글자 그대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에 딱 걸맞는 사람은 누구다? 이재명과 찌찌명 패거리다. 당연한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방통위원장 이준수 위원장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방통위 예산 같은 경우는 다 깎아가지고 유류비를 갖다가 개인 카드로 결제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방통위원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동하는데 발생하는 그 기름비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개인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고 심지어 소송비 방통위의 소송비 또한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납부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것만 가지고도 미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부 자체를 갖다가 마비시켰다라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 이 법치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말 글자 그대로 이 인간이라 말로 진짜로 내란죄다 이 인간이야말로 정말로 법치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5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이 있죠. 근데 바로 다음 날 또 어떤 이벤트가 있습니까? 이재명의 최종 변론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도 진짜 죽을 똥 살 똥으로 이재명이가 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을 쳤죠. 그러나 형사 6-3부 어떻게 했습니까? 끝끝내 그거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별의별 무슨 뭐 개수작을 다 했어요. 개수작이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별의별 개수작을 다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증인을 갖다가 또 10명 이상 신청을 하겠다. 그것도 이제 그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3명밖에 추가가 안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뭐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 미친 인간 아닙니까? 지가 이미 선거법에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그런 인간이 이제 와가지고 야 이거는 뭔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는 것 같아. 헌법에 우리가 저기 헌재에 보내가지고 이거 한번 좀 평가를 받아보자. 이런 소송을 낸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당연히 법원에서 기각을 시켰죠. 온갖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시간을 끌려고 했지만 이 지금 2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다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에 그래서 26일날 이재명의 최종 변론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1심과 똑같은 지금 형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린다라고 한다면 4월 말 5월 초 중순 요때 정도 즈음 해가지고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될 거예요. 그럼 이재명의 이제 그 2심 재판 결과 같은 경우는 3월 중순쯤 중순 말쯤 요 사이에 이제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2심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나가지고 조기 대선이 열린다라고 했을 때 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한 달 반 사이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는
어렵겠죠. 그쵸? 아무래도 633의 원칙이다 보니까 그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또 생각해 본다면 물론 대법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린다라고 쳐도 한 달 반 사이에 이것이 나올 거라고는 조금 우리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재명이 지금 기대하는 건 뭐겠습니까? 옳았구나 잘 됐다. 그러면 4월 말 5월 초 이때 이제 대선이 열려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돼버리면 되네. 그럼 뭐 다 게임 끝나는 것이지. 이렇게 지금 이재명이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전부터 지적이 됐던 게 뭐였습니까? 헌법 84조입니다. 헌법 84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서는 형사적으로 소추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거든요. 우리가 물론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미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소추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소자 자체가 이제 뭐 기소할 때 그 소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추자가 이제 그 추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추한다라는 말 자체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소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다른 얘기가 이거는 뭐 변호사가 됐거나 뭐 좌파 변호사 무슨 뭐 좌빨 변호사 뭐 우리법 연구에 누가 됐든지 간에 이거는 법률적으로 다 통일이 되는 얘기입니다. 소추라고 하는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다 기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해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임 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가지고 형사적으로 뭐가 아니라면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기소가 되지 않는다. 뭐 음주를 하거나 뭐 이재명 뭐 음주 좋아하니까요. 음주가 됐거나 아니면 뭐 사람을 갖다가 드럼통에 뭐 어떻게 해버리던가 뭐가 됐든지 간에 내란 외환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통령 임기 중에 같은 경우는 따로 기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헌법 84조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게 지금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임 중에 발생했던 사안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바꿔 얘기했을 때 재임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84조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봤을 때 재매인 같은 경우는 별의별 사건으로 재판을 지금 다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4건인가 5건이 되지 않습니까? 재판이. 그러면 이 재판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된다라고 해도 설령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해도 재판은 진행이 된다 안 된다?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나 그중에서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결이 아무리 늦는다라고 할지라도 6월 말 7월 정도에 나오게 될 텐데 설령 그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할지라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은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명백한 헌법과 명백한 지금 법적인 얘기에 대해 가지고 법조인 출신이라고 하는 이재명이가 지난번에는 MBC 100분 토론인가 나가가지고 뭐라고 헛소리를 했습니까? 헌법 84조에 나와 있는 소추라고 하는 개념을 소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소가 아니라 지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멋대로 생방송에서 얘기를 떠들어대더라고요. 소추할 때 소자 자체가 재판을 뜻하는 것이고 추자 같은 경우는 기소를 뜻한다. 이런 식으로 지 멋대로 얘기합니다. 이재명이 얘기하는 게 뭐냐? 헌법 84조의 소추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재판도 진행이 되지 않고 기소도 되지 않는다라고 놀라운 진짜 망언을 퍼뜨린 거예요. 이 말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야, 내가 아무리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떤 사안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할지라도 84조에 나와 있는 소추라고 하는 말은 기소되지 않고 재판도 안 된다는 뜻이니까 선거법 위반의 대법원 판결 또한 마찬가지로 멈춰줘야 돼. 이 소리를 갖다가 지난주에 생방송 중에 마구잡이로 떠들어댔다니까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개떡 같은 소리를 갖다가 함부로 지금 짓거리고 댕기는 거예요. 명명백백하게 헌법재판소법 32조에 따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잘 들어보십시오.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송부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가 3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이렇게 3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헌법재판소 법에서 뭐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과 소추를 구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판이고 소추였다. 소추 안에 재판이라고 하는 말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이재명의 개떡 같은 소리가 진짜 사실이었다라고 한다면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이렇게 헌법재판소법이 적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84조에 따라 가지고 설령 지가 꿈꾸는 것처럼 대통령이 된다라고 해도 선거법 위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아마 기네스 기록 같은 걸 세울 수가 있겠죠. 정말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대통령 재임하고 난 다음에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자진하야할 수밖에 없는, 아니 탄핵이 될 수밖에 없는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겁니다. 그게 명백한 헌법이라고 하는 거를 제메이엠은 알고 물론 알고 있겠죠, 그렇죠? 알고 있는데 개딸들을 속이는 것인데 우리는 결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